안녕하세요. 민법 이종근입니다. 슈퍼기 특강 1강 통합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법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매매 등기입니다. 오른손은 매매, 왼손은 등기. 매매 등기, 이 과정이 바로 민법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공부 대비할 것인지 시험 대비할 건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죠. 공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 대비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시험 대비에 철저하게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 대비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지켜야 할 세 가지, 뭘 어떻게 민법을 해야 되는지 묻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지켜주세요. 결국 마인드 문제입니다. 멘탈 문제입니다. 멘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모른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 모른다는 말을 자꾸 쓰시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왜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까?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곧 익숙해질 거야. 그 대신 반복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릴 것. 두 번째, 완벽주의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주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을 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적이 매우 우수하게 합격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시다가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 과목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은 과랑 면하고 평균 60점이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꼭 10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80점 맞을 때도 있고 60점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섞어서 평균 60점이면 1차 되고 2차도 평균 60점 되는 것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시험 기술을 익혀서 답을 맞출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일정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 찾는 기준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공부에서 공부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답을 찾아내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따라서 강의마다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키워드를 익히는데 열심히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니 이 키워드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시험 기술을 익혀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힘들 때, 머리가 아플 때 이 세 가지를 늘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면서 시험 보는 전날까지 세 가지를 꼭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이미지 두 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여자분이 남자분을 일방적으로 때립니다. 일방적으로. 두 번째는 서로 악수하는 것이죠. 악수. 요거는 마치 상대방을 뺨때기를 딱 때리는 것도 같고요. 요거는 상대방하고 하이파이브. 그럼 이거는 하나니까 이런 모습을 두고서 단독행위. 이건 두 개니까 쌍방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용어가 나왔습니다. 법률 행위가 나올 때마다 법률 행위에는 단독행위와 쌍방행위 두 개가 있군요. 쌍방행위는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음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뜻으로 이해한다. 어떻게? 단독행위와 계약이야. 이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겁니다. 법률행위 안에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어. 그러면 책에도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총론이죠. 단독행위와 계약의 총론. 첫 번째, 법률관계. 법이 규율하는 관계다. 권리변동 원인과 법률행위, 단독행위와 계약. 그럼 법률관계는 채권관계와 물권관계. 아까 매매 등기에 있었을 겁니다. 매매가 채권관계,
등기가 물권 관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 변동 원인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요거는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을 싸잡아 가지고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요건이 있고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요건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종류는 단독 행위와 계약. 그러면 1강에서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에는 단독 행위와 계약이 있어.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바로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출제 경향을 보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이 파트에서 도대체 몇 문제가 나왔을까? 네, 어떤 때는 나온 적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최근 한 문제씩 나오네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1절 법률 관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법이 규율하지 않는 관계를 인간관계, 법이 규율하는 관계를 법률관계로 합시다. 그럼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공법관계, 국가와 국민 간의 생활관계, 사법관계, 개인과 개인.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1차 과목에 부동산 사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바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 1차 과목에 부동산 사법이 있어. 그 사법관계가 바로 뭐다? 민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법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가족관계와 재산관계가 어우러져서 섞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은 도대체 어디냐 이야기죠. 따라서 뺍시다. 공법은 시험 범위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했을 때 가족관계를 중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산관계를 중개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재산관계에서 아까 매매 등기 다시 나왔습니다. 이미지 기억하세요. 매매 등기 요 과정을 한번 쭉 봅시다. 민법의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겁니다. 그럼 봅시다.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을한테 대금을 주세요. 달라. 사는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달라. 책에다가 달라란 말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를 고친 말이 뭐다? 채권. 그래서 대금 채권이 발생했다. 이쪽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했다. 그럼 이건 채권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나타난다. 즉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달라. 무엇을 달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이쪽에서 매수인은 채무자가 되고 이쪽 파트에서는 매도인이 또 채무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나중에 이 채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계약을 무가 두 개무로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계약법에서 나올 얘기입니다. 참고하는 정도죠. 그럼 채권 관계가 이어져서 채권이 발생했으면 채무를 전부 다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물권 관계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은 영어로 하면 only.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물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매매 등기 과정 속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풀어갈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이 민법이다. 제2절 권리변동 원인을 보겠습니다. 권리변동 원인, 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매매, 등기, 소유권 취득은 계속했던 얘기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지금은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귀에 안 들어오지만 이게 반복되면 될수록 귀에 들어올 겁니다. 매매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상속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자동 취득합니다. 이때 매매와 같은 것들을 묶어서 세트로 법률 행위 아닌 나머지 것들을 몽땅 싸받아서 법률 행위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법률 규정. 명칭만 바꾼 겁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것, 법률 행위 아닌 그 밖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리 변동. 보세요. 소유권 취득을 권리 변동. 그래서 원인을 요건이라고 표현하고 결과를 효과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매매 과정을 통해서 등기 넘어갔을 때 과정을 볼게요. 등기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발생이란 말로 고쳐 쓰고, 그러면 을이 취득하면 소유권이 변경됐죠. 소유자가 변경됐고 결국 갑의 소유권은 소멸했네요. 그래서 발변소, 묶어서 발생, 변경, 소멸. 이 발변소, 이게 바로 뭐다? 권리 변동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발변소 세 가지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첫 번째, 발생,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취득하면 원시, 이어받으면 승계라고 한다. 보세요.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갑이 처음 취득한 거죠. 처음으로 취득했다. 그래서 처음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고 명칭 바꾼 것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도 포기하시고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다 낚시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무주물 선점. 무는 없다.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 낚으러 가는 게 아니고 무줌을 선점하러 가는 거야. 법률 용어로 바꾸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인 없는 물건 먼저 점유하면 누구 거? 이분 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처음으로 취득한다. 원시 취득. 이 두 가지는 금방 탁 눈에 들어오는데 이 경우는 약간 애매모호할 겁니다. 이 그림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 갑 소유 토지가 있고 을 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담장을 이렇게 설치했다 이야기죠. 결국 을은 갑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됐으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담장을 치워라, 방해, 제거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을은 방어수단이 있는데 그 방어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이 갑토지 일부 20년을 점유했다. 이 점유가 물권법에서 나중에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런 말이 물권법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듣고 흘리세요. 물권법에서 다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소평공 20년 점유하게 되면 용어가 나왔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를 주장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비록 내가 네 토지 일부를 점유했지만 20년 소평공 의사를 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요구할 권리 등기청권이 발생해서 물론 갑이 불응할 겁니다. 그럼 법원 판결 통해서 결국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글자 기억하세요. 취득시효. 물권법 용어로서 이 취득시효는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 용어니까 일단 체킹해두고 지금 이 파트에서 소유권 취득은 이어서 취득했느냐, 처음 취득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판례는 이어 취득으로 보지 않고 처음 취득으로 본다는 것, 즉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사실이죠. 이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입니다. 신축, 승계가 아니고 원시야. 이렇게 연습하기. 무주물 선점도 승계가 아니고 원시 취득이야. 취득시효라는 소유권 취득도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이야. 지금부터 이렇게 작동이 돼야지 답 찾는 기술을 찾아갈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1강부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바로 시험 문제 찾는 기술을 찾는 거예요. 취득시효는 승계가 아니고 원시야. 이런 반복된 훈련을 하셔야지 좋은 올바른 습관이 길들여진다는 거.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승계 취득 가보겠습니다.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갑의 권리가 요렇게 넘어오네요. 여기 승계 이어갔다는 얘기. 두 번째, 갑이 많이 갖고 있네요. 집도 갖고 계시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 자동차도 있고 근데 빚까지 있네요. 빚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되죠. 그러면 방금 전에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속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매매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이고 상속은 법률 규정이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원시와 승계 취득을 기억하시고 다음 승계는 이전적과 설정적으로 나눠집니다. 이전적은 도대체 뭘까? 갑에 매매하게 되면 소유권이 그대로 을한테 갑니다. 이걸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벤치가 아닙니다. 여기에 A, B, C가 있다. 그럼 여기에 사용하고 B가 수익하고 사용수익, C가 처분. 소유권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 갑의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이 이전적 승계가 되면 몽땅 다 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갑은 소유권이 완전히 상실됐다 이야기죠. 이게 뭐다? 이전적 승계. 모두 내어준다는 뜻이죠. 근데 설정적 승계를 보게 되면 갑이 있는데 을이 와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해달라. 갑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거나 또는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당권 설정한다. 대출 채권 때문에 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 부동산 담보를 고친 말이 저당권. 그러면 여기 특징을 보세요. 다 지워보겠습니다. 사용수익 처분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간다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전세권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여기로 와서 도로 원위치하겠죠. 저당권 설정했다가 돈 갚으면 소멸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설정적 승계의 특징은 갑은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용수익 처분 중 일부만 줬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전세권 이전한다는 말 안 쓰죠. 전세권 설정한다. 또 저당권 이전한다는 말 안 씁니다. 설정한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전세권에 쓸 때 갑의 명칭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을의 명칭은 전세권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권 들어가면 갑은 저당권 제공자, 설정자가 되고 은행은 저당권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권자? 을은 저당권자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명칭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수험생들은 강의 들으시면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눌러 앉아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듣고 그냥 날려버립니다. 안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전세권 설정하면 갑은 전세권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 갑은 저당권 설정자, 이쪽은 저당권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이전적과 설정적의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세요. 몽땅 넘어가면 이전적, 부분적으로 줬다가 다시 뺏을 수 있다면 설정적. 다음,
이전적은 특정과 포괄로 나눕니다. 특정은 찍어서 간다는 이야기죠. 갑에 특정 요 건물 소유권이 같다는 얘기고, 포괄 승계는 일괄해서 같다는 얘기죠. 갑, 다이아몬드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빚도 있는데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한테 몽땅 다 갑니다. 특징,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 그러면 보세요. 요 세 가지 더한 것이 100억이고 빚이 300억입니다. 상속 받아야 됩니까? 상속 포기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얼른 가서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거꾸로 이게 400억이고 빚이 300억입니다. 이때는 상속 받아야 되겠죠. 이때 이제 명칭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특정 승계. 그래서 특정 승계의 대표가 매매, 포괄 승계의 대표가 상속. 그래서 명칭이 하나 탄생합니다. 이 을을 특정 승계인 이렇게 표현하고, 이 상속 받으신 분을 뭐라 한다? 포괄 승계인이다. 연습하셔야 돼요. 혹시 강의 듣다가 혹시 누가 사망해서 장례식장 갔으면 가셔가지고 인사할 때 속으로 저분은 포괄 승계인이시군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포괄 승계인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일상 용어를 법률 용어로 고쳐 쓰는 연습을 해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 가서 보시면 주체가 변경. 요거는 이전적 승계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내용 변경입니다. 성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아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었는데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도 엄청난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일정 요건에 따라서 마지막에 손해배상으로 바꾸면 되죠. 매수인의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걸 성질적 변경 또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양적 변경은 방금 전에 설정적 승계 예를 들었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양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양적 변경. 작용 변경,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파워업. 선순위 1번 저당권 소멸로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올라가는 것. 또 대항력 없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족보에 올라갔거든요. 족보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작용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발변소 소멸이 나왔습니다. 절대적 소멸,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가 됩니다. 이걸 다시 매매 과정을 통해서 봅시다. 매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건 특정 승계죠. 결국 이전적 승계 중 특정 승계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여기 변경 가시면은 여기 있네요. 주체가 변경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멸 가게 되면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죠. 상대적 소멸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변소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 보자마자 저당권 설정이 나왔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이 아니죠. 글자 보는 순간 설정적 승계다 탁 와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이전적은 몽땅, 아까 기억나세요? 몽땅, 이게 몽땅 가는 게 뭐고요? 이전적이고, 설정적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만 가는 거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 소유권 포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몰라요. 괜찮습니다. 지금. 세 번째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대신 무지물 선점은 원시적은 알죠. 이건 맞는 얘기죠. 다섯 번째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5개를 다 알아야 맞힌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만 알아도 맞힐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